네, 정말 사랑하는 6학년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선생님입니다. 친구들, 오늘은요, 새로운 단어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날인데요. 오늘의 새로운 단어는 짜잔, 바로 비와 비율이라는 단원입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대체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될까요? 이 단원의 내용 생각보다 쉽습니다. 일단 소개를 해드리면요, 바로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자, 좋아요가 넷, 별로요가 둘. 그럼 이 두 수의 비교를 해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를 가지고 하면 4 빼기 2는 2. 이만큼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4 나누기 2는 2니까 좋아요가 안 좋아요보다 2배나 많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해서 알 수 있겠죠. 또 다른 비교는 우리가 휴대폰을 사러 가게에 갔는데 일단 검은색 휴대폰은 6대나 있고 붉은색 휴대폰은 2대밖에 없어요. 그럼 검은색 휴대폰은 붉은색 휴대폰보다 3배가 더 많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바로 무엇? 두 수의 비교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수의 비교를 먼저 해본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요, 짜잔,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 딸기잼 좋아하시나요? 선생님도 요즘 식빵에 잼을 발라 먹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데요. 잼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일단 딸기와 설탕의 비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딸기 1, 설탕 2를 잘 넣어서 만들어 주어야 아주 맛있는 딸기잼이 만들어지고, 설탕을 조금 덜 넣고 싶어요 하면 딸기를 2, 그리고 설탕을 1, 이런 비율로 해서 만들어 주어도 맛있는 딸기잼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많이 나왔던 단어들, 비율,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요, 바로 비와 비율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핵심은 바로 두 수의 비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짜잔, 여러분들 딸기 좋아하시나요? 사과 좋아하시나요? 딸기와 사과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딸기의 수부터 한번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딸기가 8개가 있고요. 사과는요, 네, 보시다시피 4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딸기의 수와 사과의 수를 비교해 보고 싶은데, 자, 어떻게 비교하면 될까요? 요거를 한 번씩 같이 이렇게 하나씩 먹고 하나씩 먹고 하나씩 먹고 하나씩 먹어서 남는 딸기의 수를 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비교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첫 번째 소개해 드릴 방법은요, 바로 두 수를 무슨 셈? 맞아요, 뺄셈으로. 자, 뺄셈으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수를 뺄셈으로? 그러니까 딸기가 사과보다 몇 개 더 많고 사과가 딸기보다 몇 개 더 적은지를 알아보자는 거죠. 자, 그럼요, 여기 8개에서 4개를 빼서, 자, 4개가 나왔습니다. 8개는요, 무엇입니까? 그렇죠, 딸기예요. 요건 딸기라고 생각해 주세요. 딸기고요. 자, 4개는 뭡니까? 그렇죠, 요건 사과입니다. 사과, 딸기 개수에서 사과의 개수를 빼주었더니 네, 남는 딸기의 수가 나오죠. 딸기가 사과보다 4개가 더 많다라고 적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요, 사과가 딸기보다 몇 개가 더 적습니까? 그렇죠, 4개가 더 적다라고 적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두 수를 비교하는 첫 번째 방법은 뺄셈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 말고도 또 있겠죠. 아까 잠깐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네, 바로 무엇? 나눗셈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8개고요. 이것은 4개예요. 그럼 8은 4에, 그렇죠, 곱하기 2가 된 수죠. 그러니까 2배만큼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사과는 8 나누기 2 해서 4가 나오니까 이런 걸 가지고 뭔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두 수를 무슨 셈으로? 나눗셈으로 비교해 본다라는 것을, 자, 이렇게 셈으로 비교해 보기 방법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딸기의 수는 사과의 수에, 8은 4의 무엇입니까? 그리고 4는 8의, 즉 사과의 수는 딸기의 수의 무엇일까?
요거는요, 나눗셈으로 한번 살펴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군요. 8 나누기 4가 2예요. 그러니까 8은 4의 2배구나 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4라는 것은, 즉 사과의 수는 딸기의 수에, 그렇죠, 바로 2분의 1배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4라는 것은 8의 반이다. 그래서 2분의 1배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나눗셈으로도 두 수를 비교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실제 문제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자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했는가? 바로 요겁니다. 모듬수인데요. 남학생의 수와 여학생의 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모듬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수가 4명, 여학생의 수는 2명. 남학생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얼마나 더 많아요?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이를 위해서 짜잔, 무엇? 어느 모듬에 있는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요, 1모듬에 있는 남학생의 수와 여학생의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해 볼게요. 그렇다면 남학생의 수 4 나누기 2를 했더니 2가 나오네요. 남학생의 수 4는 여학생의 수 2보다 몇 배가 많습니까? 그렇죠. 2배나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이모듬에 있는 수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모듬에는요, 짜잔, 8명과 4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되나요? 8 나누기 4가 되어서 2. 똑같네요. 남학생의 수 8, 그리고 여학생의 수는 4. 그래서 8 나누기 4는 2. 그래서 남학생의 수는 여학생의 수의 2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아도 12와 6, 2배예요. 16과 8, 2배예요. 아, 그렇구나. 한 모듬에 있는 남학생의 수와 여학생의 수를 비교해 보았더니 모두 2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눗셈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단원에서는 많이 쓰는 방법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수를 비교하는 방법, 뺄셈으로도 할 수 있고 나눗셈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있어요. 윤미가 태권도 학원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다니고 있는데요. 태권도 학원에 다니고 있는 여학생은요, 15명이라고 해요. 남학생은요, 3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5분이 계신데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한 명이 지도하는 학생은 몇 명인가요? 라고 묻고 있죠. 자, 일단 남학생, 여학생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더해줘야겠죠. 자, 15명에다가 30명을 더하니 45명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 명이 지도하는 사람은 몇 명이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이것은 두 수를 비교할 때, 즉 학생 수 45와 선생님의 수 5를 비교할 때 뺄셈이 아니라 무엇? 그렇죠. 나눗셈을 사용해서 비교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나누어 줘야 할까요? 45에서 5를 나누어 줄 수 있겠고 9, 5, 9, 45니까요. 아, 그렇구나. 45를 5묶음을 지었더니 한 묶음에는 9명씩 들어갈 수 있구나. 그 5묶음에 1명씩 선생님이 들어가시면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 1명당 학생이 9명씩 지도를 받고 있구나. 선생님 한 분이 학생 9명을 지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 45명은 선생님 수 5명의 9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어떻게 적으면 되나요? 맞아요. 9명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단위 붙여줘야 하는 것까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수의 비교 방법, 우리가 첫 번째 핵심은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핵심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핵심은 바로 비와 비율. 자, 비는 무엇이고 비율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와 비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맛있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사탕과 그리고 과자 3개가 있는데요. 자, 얘네들을 다 합쳐서 하나의 포장으로 만들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의 포장 안을 짜잔짠 사탕이 1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과자가 그렇죠. 몇 개? 3개가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과자도 눈, 코, 입을 그려서 좀 귀엽게 만들어주고, 자, 과자 3개, 사탕 하나. 아, 이러한 비율로 들어가는구나. 혹은 이러한 구성으로 들어가는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한 봉지가 더 있어요. 짜잔짠. 그런데 이 한 봉지에도 어떻게 똑같이 사탕이 하나가 들어가면은 과자는 몇 개? 3개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사탕 2개, 과자는 6개. 이런 식으로 늘어나겠죠. 이런 봉지가 짱짱짱짱 많아지면 말입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면서요. 지금부터 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두 수를 비교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나눗셈으로도 비교하고 막 뺄셈으로도 비교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요걸 싹 비교를 딱 해서 아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요 방법인데요. 두 수를요, 무엇으로? 뺄셈 말고요. 나눗셈으로 비교할 때는요, 기호를 요렇게 생긴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두 수 3, 요거 과자 3개, 사탕 하나죠. 3과 2를 비교할 때는요, 3, 1이라고 쓰고요. 그리고 요 가운데 요 기호를 딱 써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읽는가? 바로 3 대 1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호를 우리가 대라고 읽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3 대 1이라고 쓴 것은 무슨 얘기냐? 자, 보시면요. 바로 3 대 1, 요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B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3 대 1은요. 선생님, 3 대 1이라고 쓸 수도 있고 뭐 1 대 3이라고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1 대 3과 3 대 1은 분명히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바로 기준이 되는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기준은 3 대 1에서 누굴까요? 누구를 기준으로 이 B를 나타낸 것일까요? 뒤에 있는 수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수 1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낸 B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1을 기준으로 해서 3이 바로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을 기준으로 3은 몇 배입니까? 3배죠. 이걸 나타내고 싶다라고 하면 3 대 1이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 친구가 얘기를 해주었던 1 대 3은 어떤 의미일까요? 기준은 누구? 그렇죠. 기준 누굽니까? 뒤에 있는 친구가 기준입니다. 우리 체육에선 줄 쓸 때 앞에 있는 친구가 기준이죠. 수학에선 아닙니다. 비에선 아닙니다. 뒤에 있는 친구가 기준입니다. 3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이 3을 기준으로 1이 몇 배인지를 나타낸다 할 때 우리가 1 대 3이라고 적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1을 기준으로 해서 3은 3배다. 그래서 3 대 1이구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것 B에서는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3 대 1이다 라고 읽는 거 아셨죠? 그런데 읽는 방법이요. 요거 말고도요. 3가지나 더 있습니다.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3 대 1을 읽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하실 것은 그렇죠. 아까 배웠던 3 대 1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도 읽어요. 3과 1의 B라고도 읽어요. 그대로 읽은 거예요. 3과 1의 B예요. 이런 식으로도 읽어요. 그런데 요게 어렵네. 요게. 자, 무엇이 어려울까요? 일단 기준은 누구라고요? 체육에선 앞에, 수학에선 뒤에. 여기 1이 기준입니다. 1에 대한, 그러니까 기준이니까 1에 대한이라고 선생님이 적어보겠습니다. 1에 무엇이라고요? 대한. 그런데 B예요, B. B는 B인데 누구의 B? 1에 대한 3의 B.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또 1에 대한이라는 것을 그대로 적어줍니다. 1에 대한 B예요. 1에 대한 B예요. 누구의? 그렇죠. 3을 적어야겠죠. 3을 가운데 적느냐 아니면 맨 앞에 적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에 대한 B예요. 3의 1에 대한 B예요. 3의 그러니까 요 순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3의 1에 대한 B, 1에 대한 3의 B 이런 식으로 이름을 쓸 수 있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문제가 선생님 굳이 이렇게 알아야 돼요? 나는 3대 1이라고 읽고 싶은데 맞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가끔씩 뭐에 대한 뭐의 비를 구하시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는요. 몇 대 몇을 쓸 것인지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도 사실 이 문제 많이 헷갈렸었거든요. 혼자 고민을 하다가 뭐뭐에 대한 이것이 기준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기준이다. 그래서 대한이 들어가면 기준이구나. 맨 뒤에 쓰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더 편한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이렇게 어떻게 쓸 건지를 외워두는 것이 문제 풀 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읽는 방법까지 알았습니다. 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은 그렇죠. 비율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율은 왠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보시면요. 우리가 3대 1을 조금 전에 배웠었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양을 나눌 거예요. 자, 3은 누구고 1은 누구고 이름을 붙여줄 겁니다. 자,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뒤에 있는 친구, 기준. 그러니까 이 친구의 이름을 기준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1에 대해서 3이 얼마나 큰지 몇 배나 큰지 알고 싶었죠? 3은 바로 비교하는 양이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이렇게요. 자, 비교하는 양, 기준양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3대 1이라고만 적으면 1에 비해서 3이 몇 배인지 딱 한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나눠주는 겁니다. 3 나누기 1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분수로도 쓸 수 있겠죠. 어떻게? 나눠주는 요수가 밑으로 오는 것 알고 계시죠? 자, 기준량 분해 바로 비교하는 양, 비교하는 양 이렇게 분수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나눠주거나 아니면 분수로 나타내거나 그런데 늘 기준이 되는 양이 나누는 수, 기준이 되는 수가 분모로 이렇게 가준 요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싶었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것이 바로 비율입니다. 자, 그렇다면 3대 1의 비율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3대 1이니까 3 나누기 1 그리고 분수로 나타내면 1분의 3이 되겠죠. 3 나오죠. 1에 비해서 3 비교하는 양이 3배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딱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수 말고 한번 비를 바꿔볼게요. 무엇으로? 2대 5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일단은 읽는 방법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읽는 방법 2대 5 그리고 2와 5의 비 이렇게만 읽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무엇에 대한 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대한 기준입니다. 자, 기준이면 뒤에 있는 수, 이 뒤에 있는 수가 무엇에 대한의 앞에 들어가야 되겠죠. 5에 대한 바로 2의 비, 2의 5에 대한 비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비율을 구해보는 것은요. 어떻게 구해볼 수 있는가 조금 뒤에 해보기로 하고 그 전에 일단 우리가 비율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이 비율 정말 꼭꼭꼭 기억해야 할 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비법으로 한번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절대 비법은 바로 비율인데요. 비율은 무엇 나누기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이었죠. 기준량 이 뒤에 있는 거였어요. 몇 대 몇 했을 때 뒤에 있는 것. 그리고 분수로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누가 밑으로 내려갑니까? 그렇죠. 기준량이 밑으로 비교하는 양이 위로 올라간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 이어서 2대 5를 한번 비율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어떻게? 자, 공식이 없어지니까 왠지 비율로 나타낼 때 무엇 나누기 무엇 헷갈리시죠? 어떻게? 그냥 그대로 적어주세요. 자, 어떻게 보면 2 나누기 5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분수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뒤에 있는 수가 밑으로 분모로 내려와서
이렇게 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헷갈릴 경우에는요, 그냥 여기다 이렇게 나누기 표시하시고, 그리고 밑에 나누는 수가 분모로 간다라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 푸셔도 좋겠습니다. 자, 일단 분수로 나타내면 5분의 2가 되겠고요. 소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해도 되고요. 아니면 분수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5분의 2를요. 자, 여기 분모에 2를 곱하고 분자에도 2를 곱해서 10분의 4로 나타낸 다음, 그리고 나서 10분의 4는 0.4죠. 0.4 이렇게 나타내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소수로 나타내면 0.4, 그리고 분수로 나타내면 5분의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뭔가요? 5에 대해서 2의 의미는 바로 5분의 2만큼, 5에 대해 5분의 2만큼이 바로 2구나. 5에 대해서 5분의 2배만큼이 2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점? 만약에 2대 5가 아니라 4대 10을 우리가 비율로 나타냈어요. 분수로 나타냈어요. 그랬다면 10분의 4가 되겠죠. 그럼 선생님 이때 약분을 해 주어야 하나요? 기약분수로 나타내 주어야 하나요? 네, 되도록 나타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꼭 나타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과 함께 두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비와 비율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짠, 한번 보세요. 말을 읽는 방법을 무엇으로? 숫자로 된 비로 나타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일단 1대 8, 이건 너무 쉬워요. 어떻게? 1, 8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자, 7에 대한 5의 비, 4에 대한 13의 비. 아, 요거다. 그렇다면 대안이 있구나, 우리나라구나. 기준이 되겠네요. 기준이 되는 것은 딱 뒤에 든든하게 버텨주세요. 자, 7 딱 적어주시고 5 적어주시면 7에 대한 5의 비, 5의 7에 대한 비가 완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안 찾으셨나요? 그랬다면 4를 뒤에 써주시고 앞에 13을 적어주시면 4에 대한 13의 비, 13의 4에 대한 비를 완성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왜 아까 대안에 대한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나 그 다음 문제를 보면 대안에 대해서, 무엇에 대한에 대해서 더 잘 알아두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직사각형 문제가 나옵니다. 직사각형의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을 바로 분수와 소수로 나타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율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비를 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비가 가로에 대한, 대안이구나, 뒤로 가야겠구나, 기준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16 가로가 바로 뒤로 가줘야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무엇이 기준량인지 먼저 찾아주는 것이 비를 만들 때 훨씬 더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세로 보겠습니다. 세로의 비율이니까 12 땅땅 앞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구한 건 비예요. 비율은 그렇죠. 비를 가지고 나눠줍니다. 어떻게 나누면 되나요? 그냥 그대로 앞 나누기 뒤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준이 되는 숫자를, 그렇죠, 16분의 12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수로 우리가 나타낼 때는 16분의 12로 나타내셔도 되고, 이것을 약분을 해서 어떻게? 16분의 12를 약분을 해보면요. 자, 4로 나누면 3, 여기는 4 해서 기약분수로 4분의 3이라고 나타내도 됩니다. 둘 다 맞는 답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소수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소수요, 이거 나눠줘야 할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자, 보시면요. 분수를 가지고, 자, 왜 선생님이 기약분수로 나타냈는지 여기서 더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요거, 분모가 10이나 100으로 한번 만들 수 있겠죠. 100으로 한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25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위에도 똑같이 25를 곱해주면 100분의 75가 될 겁니다. 어때요? 100분의 75는? 그렇죠. 0, 0 두 개니까 75 적어주시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앞으로 소수점 이동해 주시고 그래서 0.75가 소수가 되는구나. 즉 비율로 나타냈을 때 0.75가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 핵심 사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핵심 중에 핵심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B라는 것은요, 바로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할 때 기호를 이렇게 사용해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대요. 두 수 3과 1을 비교할 때는 3대 1이라고 쓰고 3대 1이라고 읽습니다. 비율은 무엇일까요? 비율은요,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양. 분수로 나타내면 기준양을 분모로, 기준양 분의 비교하는 양이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실제로 비율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B가 주어졌네요. 2대 5. 그렇다면 비율은 2 나누기 5. 그러니까 5분의 2가 되겠고요. 소수로 나타낸다면 0.4가 되겠습니다. 네,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의 점수를 조금씩 올려주려고 노력하는 코너. 아차차 실수를 찾아라. 자, 지난 시간에 정답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가 나갔었어요. 몫을 반올림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오라고 했는데 반올림은 둘째 자리에서 해버려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냈죠. 자, 이렇게 푸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푸셔야 할까요?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야 하니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이렇게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셔야 합니다.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오늘의 문제는 B를 두 가지 방법으로 읽어보시오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읽었어요. 짜잔. 자, 실수한 부분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 부분인지 여러분이 함께 찾아봐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실수한 부분을 만약에 찾으셨다면 어디다 올리면 될까요? 네, 검색창에 EBS 초등을 검색해 주시면 저희 사이트가 짠 하고 나타나고요. 거기에 다시 보기도 가능하고 질문을 올릴 수 있는 Q&A 게시판도 있고 그리고 아까 아차차 실수를 찾아라 여기서 여러분들 정답을 찾았던 그 정답을 올릴 수 있는 수강 후기 게시판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음 시간에는요. B와 비율 그 두 번째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떠세요? B와 비율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죠? 네, 다음 시간에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기대해도 좋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하고 즐거운 얼굴로 만나기로 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몇 배가 많습니까? 그렇죠. 2배나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이모듬에 있는 수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모듬에는요. 짜잔 8명과 4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되나요? 8 나누기 4가 되어서 2. 똑같네요. 남학생의 수 8. 그리고 여학생의 수는 4. 그래서 8 나누기 4는 2. 그래서 남학생의 수는 여학생의 수의 2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아도 12와 6, 2배예요. 16과 8, 2배예요. 아, 그렇구나. 한 모둠에 있는 남학생의 수와 여학생의 수를 비교해 보았더니 모두 2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눗셈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단원에서는 많이 쓰는 방법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수를 비교하는 방법, 뺄셈으로도 할 수 있고 나눗셈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있어요. 윤미가 태권도 학원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다니고 있는데요. 태권도 학원에 다니고 있는 여학생은요. 15명이라고 해요. 남학생은요. 3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5분이 계신데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한 명이 지도하는 학생은 몇 명인가요? 라고 묻고 있죠. 자, 일단 남학생, 여학생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더해줘야겠죠. 자, 15명에다가 30명을 더하니 45명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 명이 지도하는 사람은 몇 명이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이것은 두 수를 비교할 때, 즉 학생 수 45와 선생님의 수 5를 비교할 때 뺄셈이 아니라 무엇? 그렇죠. 나눗셈을 사용해서 비교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나누어 줘야 할까요? 45에서 5를 나누어 줄 수 있겠고 9, 5, 9, 45니까요. 아, 그렇구나. 45를 5묶음을 지었더니 한 묶음에는 9명씩 들어갈 수 있구나. 그 5묶음에 한 명씩 선생님이 들어가시면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 한 명당 학생이 9명씩 지도를 받고 있구나. 선생님 한 분이 학생 9명을 지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 45명은 선생님 수 5명의 9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어떻게 적으면 되나요? 맞아요. 9명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단위 붙여줘야 하는 것까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수의 비교 방법,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B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3대1은요. 선생님 3대1이라고 쓸 수도 있고 뭐 1대3이라고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1대3과 3대1은 분명히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바로 기준이 되는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기준은 3대1에서 누굴까요? 누구를 기준으로 이 B를 나타낸 것일까요? 뒤에 있는 수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수 1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낸 B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1을 기준으로 해서 3이 바로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을 기준으로 3은 몇 배입니까? 3배죠. 이걸 나타내고 싶다라고 하면 3대1이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 친구가 얘기를 해주었던 1대3은 어떤 의미일까요? 기준은 누구? 그렇죠. 기준 누굽니까? 뒤에 있는 친구가 기준입니다. 우리 체육에선 줄 쓸 때 앞에 있는 친구가 기준이죠. 수학에선 아닙니다. 비에선 아닙니다. 뒤에 있는 친구가 기준입니다. 3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이 3을 기준으로 1이 몇 배인지를 나타낸다 할 때 우리가 1대3이라고 적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1을 기준으로 해서 3은 3배다. 그래서 3대1이구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것 B에서는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3대1이다 라고 읽는 거 아셨죠? 그런데 읽는 방법이요. 요거 말고도요. 3가지나 더 있습니다.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3대1을 읽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하실 것은 그렇죠. 아까 배웠던 3대1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도 읽어요. 3과 1의 B라고도 읽어요. 그대로 읽은 거예요. 3과 1의 B예요. 이런 식으로도 읽어요. 그런데 요게 어렵네. 요게. 자, 무엇이 어려울까요? 일단 기준은 누구라고요? 체육에선 앞에, 수학에선 뒤에. 여기 1이 기준입니다. 1에 대한, 그러니까 기준이니까 1에 대한이라고 선생님이 적어보겠습니다. 1에 무엇이라고요? 대한. 그런데 B예요, B. B는 B인데 누구의 B? 1에 대한 3의 B.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또 1에 대한이라는 것을 그대로 적어줍니다. 1에 대한 B예요. 1에 대한 B예요. 누구의? 그렇죠. 3을 적어야겠죠. 3을 가운데 적느냐 아니면 맨 앞에 적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에 대한 B예요. 3의. 1에 대한 B예요. 3의. 그러니까 요 순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3의 1에 대한 B. 1에 대해 비교를 해보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단원에서는 많이 쓰는 방법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수를 비교하는 방법 뺄셈으로도 할 수 있고 나눗셈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있어요. 윤미가 태권도 학원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다니고 있는데요. 태권도 학원에 다니고 있는 여학생은요 15명이라고 해요. 남학생은요 3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5분이 계신데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한 명이 지도하는 학생은 몇 명인가요? 라고 묻고 있죠. 자, 일단
남학생, 여학생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더해줘야겠죠. 자, 15명에다가 30명을 더하니 45명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 명이 지도하는 사람은 몇 명이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이것은 두 수를 비교할 때, 즉 학생 수 45와 선생님의 수 5를 비교할 때 뺄셈이 아니라 무엇? 그렇죠. 나눗셈을 사용해서 비교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나누어 줘야 할까요? 45에서 5를 나누어 줄 수 있겠고 9, 5, 9, 45니까요. 아, 그렇구나. 45를 5묶음을 지었더니 한 묶음에는 9명씩 들어갈 수 있구나. 그 5묶음에 한 명씩 선생님이 들어가시면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 한 명당 학생이 9명씩 지도를 받고 있구나. 선생님 한 분이 학생 9명을 지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 45명은 선생님 수 5명의 9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어떻게 적으면 되나요? 맞아요. 9명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단위 붙여줘야 하는 것까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수의 비교 방법 우리가 첫 번째 핵심은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핵심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핵심은 바로 비와 비율. 자, 비는 무엇이고 비율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와 비율을 알기 위해서는요, 맛있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사탕과 그리고 과자 3개가 있는데요. 자, 얘네들을 다 합쳐서 하나의 포장으로 만들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의 포장 안을 짜잔짠 사탕이 1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과자가 그렇죠. 몇 개? 3개가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 친구의 이름을 기준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1에 대해서 3이 얼마나 큰지, 몇 배나 큰지 알고 싶었죠? 3은 바로 비교하는 양이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이렇게요. 자, 비교하는 양, 기준양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3대 1이라고만 적으면 1에 비해서 3이 몇 배인지 딱 한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나눠주는 겁니다. 3 나누기 1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분수로도 쓸 수 있겠죠. 어떻게? 나눠주는 요수가 밑으로 오는 것 알고 계시죠? 자, 기준량 분해. 바로 비교하는 양, 비교하는 양. 이렇게 분수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나눠주거나 아니면 분수로 나타내거나, 그런데 늘 기준이 되는 양이 나누는 수, 기준이 되는 수가 분모로 이렇게 가준 요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싶었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것이 바로 비율입니다. 자, 그렇다면 3대 1의 비율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3대 1이니까 3 나누기 1. 그리고 분수로 나타내면 1분의 3이 되겠죠. 3 나오죠. 아, 1에 비해서 3 비교하는 양이 3배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딱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수 말고 한번 비를 바꿔볼게요. 무엇으로? 2대 5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일단은 읽는 방법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읽는 방법 2대 5 그리고 2와 5의 비 이렇게만 읽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무엇에 대한 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대한 기준입니다. 자, 기준이면 뒤에 있는 수, 이 뒤에 있는 수가 무엇에 대한의 앞에 들어가야 되겠죠. 5에 대한 바로 2의 비, 2의 5에 대한 비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비율을 구해보는 것은요, 어떻게 구해볼 수 있는가 조금 뒤에 해보기로 하고, 그 전에 일단 우리가 비율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이 비율 정말 꼭꼭꼭 기억해야 할 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비법으로 한번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절대 비법은 바로 비율인데요. 비율은 무엇 나누기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양이었죠. 기준양 이 뒤에 있는 거였어요. 몇 대 몇 했을 때 뒤에 있는 것. 그리고 분수로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누가 밑으로 내려갑니까? 그렇죠. 기준양이 밑으로 비교하는 양이 위로 올라간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 이어서 2대 5를 한번 비율로 4에 무엇입니까? 그리고 4는 8의 즉 사과의 수는 딸기의 수의 무엇일까? 요거는요 나눗셈으로 한번 살펴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군요. 8 나누기 4가 2예요. 그러니까 8은 4의 2배구나 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4라는 것은 즉 사과의 수는 딸기의 수의 그렇죠. 바로 2분의 1배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4라는 것은 8의 반이다. 그래서 2분의 1배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나눗셈으로도 두 수를 비교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실제 문제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자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했는가? 바로 요겁니다. 모듬수인데요. 남학생의 수와 여학생의 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모듬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수가 4명, 여학생의 수는 2명. 남학생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얼마나 더 많아요?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이를 위해서 짜잔 무엇? 어느 모듬에 있는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요. 1모듬에 있는 남학생의 수와 여학생의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해 볼게요. 그렇다면 남학생의 수 4 나누기 2를 했더니 2가 나오네요. 남학생의 수 4는 여학생의 수 2보다 몇 배가 많습니까? 그렇죠. 2배나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이모듬에 있는 수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모듬에는요. 짜잔 8명과 4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되나요? 8 나누기 4가 되어서 2. 똑같네요. 남학생의 수 8. 그리고 여학생의 수는 4. 그래서 8 나누기 4는 2. 그래서 남학생의 수는 여학생의 수의 2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아도 12와 6, 2배예요. 16과 8, 2배예요. 아, 그렇구나. 한 모듬에 있는 남학생의 수와 여학생의 수를 비교해 보았더니 모두 2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눗셈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단원에서는 많이 쓰는 방법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수를 비교하는 방법 뺄셈으로도 할 수 있고 나눗셈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있어요. 윤미가 태권도 학원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다니고 있는데요. 태권도 학원에 다니고 있는 여학생은요. 15명이라고 해요. 남학생은요. 3, 체육에선 앞에, 수학에선 뒤에. 여기 1이 기준입니다. 1에 대한, 그러니까 기준이니까 1에 대한이라고 선생님이 적어보겠습니다. 1에 무엇이라고요? 대한. 그런데 B예요. B. B는 B인데 누구의 B? 1에 대한 3의 B.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또 1에 대한이라는 것을 그대로 적어줍니다. 1에 대한 B예요. 1에 대한 B예요. 누구의? 그렇죠. 3을 적어야겠죠. 3을 가운데 적느냐 아니면 맨 앞에 적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에 대한 B예요. 3의. 1에 대한 B예요. 3의. 그러니까 요 순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3의 1에 대한 B, 1에 대한 3의 B 이런 식으로 이름을 쓸 수 있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문제가 선생님 굳이 이렇게 알아야 돼요? 나는 3대 1이라고 읽고 싶은데 맞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가끔씩 뭐에 대한 뭐의 비를 구하시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는요. 몇 대 몇을 쓸 것인지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도 사실 이 문제 많이 헷갈렸었거든요. 혼자 고민을 하다가 뭐뭐에 대한 이것이 기준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기준이다. 그래서 대한이 들어가면 기준이구나. 맨 뒤에 쓰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더 편한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이렇게 어떻게 쓸 건지를 외워두는 것이 문제 풀 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읽는 방법까지 알았습니다. 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은 그렇죠. 비율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율은 왠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보시면요. 우리가 3대 1을 조금 전에 배웠었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양을 나눌 거예요. 자, 3은 누구고 1은 누구고 이름을 붙여줄 겁니다. 자,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 그랬죠? 뒤에 있는 친구, 기준. 그러니까 이 친구의 이름을 기준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1에 대해서 3이 얼마나 큰지, 몇 배나 큰지 알고 싶었죠? 3은 바로 비교하는 양이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이렇게요. 자, 비교하는 양, 기준양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3대 1이라고만 적으면 1에 비해서 3이 몇 배인지 딱 한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나눠주는 겁니다. 3 나누기 1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분수로도 쓸 수 있겠죠. 어떻게? 나눠주는 요수가 밑으로 오는 것 알고 계시죠? 자, 기준량 분해. 바로 비교하는 양, 내 적느냐 아니면 맨 앞에 적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에 대한 비예요. 3의 1에 대한 비예요. 3의 그러니까 요 순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3의 1에 대한 비, 1에 대한 3의 비 이런 식으로 이름을 쓸 수 있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문제가 선생님 굳이 이렇게 알아야 돼요? 나는 3대 1이라고 읽고 싶은데 맞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가끔씩 뭐에 대한 뭐의 비를 구하시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는요. 몇 대 몇을 쓸 것인지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도 사실 이 문제 많이 헷갈렸었거든요. 혼자 고민을 하다가 뭐뭐에 대한 이것이 기준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기준이다. 그래서 대한이 들어가면 기준이구나. 맨 뒤에 쓰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더 편한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이렇게 어떻게 쓸 건지를 외워두는 것이 문제 풀 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읽는 방법까지 알았습니다. 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은 그렇죠. 비율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율은 왠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보시면요. 우리가 3대 1을 조금 전에 배웠었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양을 나눌 거예요. 자, 3은 누구고 1은 누구고 이름을 붙여줄 겁니다. 자,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 그랬죠? 뒤에 있는 친구, 기준. 그러니까 이 친구의 이름을 기준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1에 대해서 3이 얼마나 큰지, 몇 배나 큰지 알고 싶었죠? 3은 바로 비교하는 양이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이렇게요. 자, 비교하는 양, 기준양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3대 1이라고만 적으면 1에 비해서 3이 몇 배인지 딱 한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나눠주는 겁니다. 3 나누기 1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분수로도 쓸 수 있겠죠. 어떻게? 나눠주는 요수가 밑으로 오는 것 알고 계시죠? 자, 기준량 분해. 바로 비교하는 양, 비교하는 양. 이렇게 분수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나눠주거나 아니면 분수로 나타내거나 그런데 늘 기준이 되는 양이 나누는 수, 기준이 되는 수가 분모로 이렇게 가준 요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싶었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것이 바로 비율입니다. 자, 그렇다면 3대 1의 비율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3대 1이니까 3 나누기 1.